안녕하세요. 25년차 복진한 의사 박종익입니다. 여러분, 봄과 여름 사이 이 시기 몸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오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가 체질별 건강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7, 8월 무더위를 견디기 힘들어지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는 체질마다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용합니다. 25년간 매년 5,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름 건강법보다 체질에 맞는 초여름 준비가 여름철 건강 문제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재진율 80%를 자랑하는 저희 한의원에서도 여름철에는 체질별 맞춤 관리를 받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회복 속도 차이가 약 40%까지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여름 건강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이 많은 체질인데 더위를 이길 생각으로 더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냉증이 있는 체질인데 냉면이나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히려는 거죠. 이런 실수들이 여름철 건강 문제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체질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체질이 초여름에 특히 취약한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체형뿐만이 아니라 열과 냉의 상태 그리고 기혈의 충실함까지 고려해서 체질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마한어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마른 체형에 체온이 낮고 전반적인 기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한어 체질은 진액이 부족하고 체내 양기가 부족해서 대사열이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외부 환경에 반응하여 내부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초여름에는 적응 과정에서 이미 부족한 기혈을 더 소모하게 됩니다. 마치 연료와 엔진 출력이 모두 부족한 차가 기온이 올라가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약 36%의 마한어 체질 환자들이 5, 6월부터 면역력 저하와 소화기능 약화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마열어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마른 체형에 체내 열은 많지만 기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열어 체질은 여름철 가장 주의해야 할 체질입니다. 내부에 열이 많은데 기혈이 부족하여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외부 온도까지 상승하면 열이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더구나 진액이 부족하여 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도 제한적입니다. 마치 냉각 시스템이 약한 상태에서 과열된 엔진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이 체질은 6월부터 불면증, 두통, 구갈 증상이 42%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통한어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통통한 체형에 체온이 낮고 기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체내에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된 차가운 수분을 수독이라고 부릅니다. 통한어 체질은 이 수독이 체내에 축적되어 부종 경향이 있고 체내 양기가 부족하여 대사열이 생성되지 않으며 기혈 순환력이 약합니다. 마치 배수 시스템이 약한 습지와 같아서 수분은 있지만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정체됩니다. 기혈이 허약하며 땀이 잘 나지 않으며 약 50%의 통한어 체질 환자가 여름철 부종과 무기력감을 호소합니다. 네 번째는 통열실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통통한 체형에 체내 열이 많고 기혈이 충실하여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입니다. 통열실 체질은 체력이 충실하고 대사가 활발하며 체내 열이 많고 기혈의 순환력이 강합니다. 이 체질은 초여름에 활발한 신진대사로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력한 엔진과 충분한 연료를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충분한 기혈과 강한 대사 활동으로 더위에 비교적 잘 대응하지만 과도한 활동이나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과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약 35%의 통열실 체질 환자가 5, 6월간의 간 기능 수치 상승이나 소화불량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열어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통통한 체형에 체내 열은 많지만
기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통열화 체질은 마열화와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체내에 수독이 정체되어 있고 열이 많은데 기혈이 부족하여 이를 조절하지 못해 심혈관계 부담이 증가합니다. 마치 내부 압력은 높지만 펌프 기능이 약한 시스템과 같습니다. 약 40%의 통열화 체질 환자가 초여름에 두근거림과 현기증을 경험합니다. 이제 각 체질별로 구체적인 초여름 건강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허증이 있는 체질은 모두 땀을 과도하게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으로 진액과 기혈이 손실되면 더욱 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마한어 체질의 초여름 관리는 양기 보존과 진액 생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식이요법입니다. 생강차, 계피차 같은 따뜻한 차를 규칙적으로 마시되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약하게 우려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이 체질의 기초 대사를 약 15% 정도 증가시킵니다. 둘째, 운동법입니다. 이 체질은 강도 높은 운동보다 아침 일찍 가벼운 걷기나 햇볕 쬐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20분 정도의 햇빛 노출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체온 리듬을 조절합니다. 단,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수면 관리입니다. 이 체질은 초여름부터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늦게 자면 체온이 더 떨어져 아침의 컨디션이 매우 저하됩니다. 마열화 체질은 열 발산과 진액 보존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식이요법으로는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식품이 좋습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와 과일이 좋지만 지나치게 차갑게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실온 상태의 수박은 체내 열을 효과적으로 내리면서도 소화기를 보호합니다. 둘째, 운동은 저녁 시간대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가 좋습니다. 이 체질은 근육에 과도한 자극을 주면 열이 더 올라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발화는 진액 손실을 가속화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수면 환경 관리입니다. 이 체질은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족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심부 체온을 약 0.5도에서 1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합니다. 통한어 체질은 수독 배출과 양기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첫째, 식이요법으로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좋습니다. 단순한 물보다 약간의 소금이나 꿀을 넣은 따뜻한 물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차나 율무차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이 수독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운동은 실내에서 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부종을 약 25% 감소시킵니다. 무리한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의복 관리입니다. 이 체질은 흡수성이 좋은 면이나 린넨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제습기 사용도 고려하세요. 통열실 체질은 과열 방지와 간 기능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식이요법으로는 엔다이브, 치거리 등의 쓴맛 채소와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레몬물 한 잔은 간 기능을 약 20%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조깅이나 수영은 체내 독소 배출과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 다른 체질과는 달리 적절한 땀 배출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 체질은 초여름부터 음주를 크게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30% 이상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해 과열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열화 체질은 심혈관 부담 감소와 기혈 보강이 핵심입니다. 첫째, 식이요법으로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등이 좋습니다. 이는 혈압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둘째, 운동은 아침과 저녁의 가벼운 산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산책은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약 30% 이상 감소시킵니다. 과도한 발화는 기혈 손실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체질은 하루 10분 이상의 심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자율신경계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제 초여름 건강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해독 관리와 심청환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여름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계절 변화에 따라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체내 대사산물과 노폐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독은 단순히 수분 과잉이 아니라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된 수분과 그 안에 포함된 노폐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각 체질마다 취약한 부위와 순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해독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하너와 마열허는 주로 소화기와 폐순환 개선이 필요하고, 통하너와 통열허는 림프 순환과 수독 배출이 중요하며, 통열실은 간과 담의 기능 보호가 중요합니다. 심청환은 저희 한의원에서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방 처방으로 체질별 순환 개선과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심청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초여름 체질 관리를 보조합니다. 첫째, 체내 수분 순환 개선과 수독 배출. 둘째, 장내 환경 정상화와 노폐물 배출. 셋째,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 지원. 넷째, 기혈 순환 촉진. 임상 관찰 결과 체질에 맞게 심청환을 활용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여름철 피로도가 약 30% 정도 낮고 체질별 주요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심청환도 약이므로 반드시 체질과 증상에 맞게 전문가의 진단 후 적절한 용량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복용이 권장되지만 각 체질과 증상에 따라 맞춤 복용법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체질별 초여름 건강 취약점과 그에 맞는 관리법, 그리고 해독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체질은 열이 많으면서 허한 마열허와 통열허 체질이며, 허증이 있는 모든 체질은 공통적으로 땀을 과도하게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하너 체질은 양기 보존과 진액 생성에 집중하고, 마열허 체질은 열 발산과 진액 보존에 주의하며, 통하너 체질은 수독 배출과 양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통열실 체질은 과열 방지와 간 기능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통열허 체질은 심혈관 부담 감소와 기혈 보강에 주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여름 건강 관리는 체질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무더위가 본격화될 때 회복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복진을 통한 정확한 체질 진단과 맞춤형 관리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진은 단순한 복부 촉진이 아니라 장부의 기능 상태와 기혈의 균형을 파악하는 한의학의 핵심 진단법입니다. 건강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초여름 관리가 여름 전체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 3대가 함께 찾는 신뢰할 수 있는 가온자리 한의원에서 체질별 맞춤 케어를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